자, 다음은 현대소설입니다. 이기영의 고향. 2020년에 9월에 출제됐었던 지문입니다. 자, 일단 문학은 언제나 먼저 문제를 모든 지문은 문제를 먼저 훑어봅니다. 자, 얘는 첫 번째 문제가 A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가 B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근데 A와 B의 위치가 나름 좀 붙어 있네요. 붙어 있고. 붙어 있지만 문제가 따로따로니까 따로따로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에서는 서술 대상 뭐 이렇게 물었고, 새로운 문물 뭐 이렇게 물었네요. 두 번째 문제는. 세 번째 문제. 요구 조건이라는 말이 있고, 이해하라 그랬어요. 요구 조건을 가지고. 그 요구 조건 보니까 바로 옆에 있네요. 그렇죠? 요구 조건. 네모 박스로 쳐 있는 요구 조건.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보시면, 아하, 보기가 있네. 그럼 네 번째 문제 보기를 먼저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자, 시의 보기에서는 시적 화자가 이야기하는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 그리고 그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시인이 구사한 표현의 방법. 야, 이런 세 가지를 보통 기본적으로 준다 그랬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준다 그랬습니다. 소설에서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한 정보를 주어요. 인물에 대한 정보란 인물이 성격,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등등, 그렇죠? 그런 걸 주게 됩니다. 자, 봅시다. 1930년대 리얼리즘 장편 소설에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보기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캐치한 것은 이게 30년대든 40년대든 우리가 알 게 뭐야? 중요한 건 사회 환경이 변하면서 지위가 상승한다. 사회적 환경이 변하면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녀석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모양이다. 됐죠? 그 다음. 이 유형의 인물들은 근대 문물에 발빠르게 적응하면서도 소작자 같은 전근대적 토지 제도에 편승하는 모습이다. 자, 두 번째 특징. 인물 성격을 주로 얘기하는 거군요. 사회적 환경이 변하면서 지위가 향상된 인물이 뭐한다? 근대 문물에 적응하면서도 전근대 제도에 편승한다. 자, 사회적 환경 변화. 바로 근대 문물에 적응하면서도 한편으로 전근대 문물에 편승한다. 올라탄다.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근대 문물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 자, 세 번째. 근대 문물에 잘 적응해서 지위도 올라갔고 근대 문물에 잘 적응한 것 때문에 이 인물들은 자신을 과시하지만, 과시예요, 과시. 폼 잡는 거지, 뽐내는 거지. 그리고 이익을 추구해요. 과시하면서 그걸 통하여 이익을 추구한다. 자, 그런데 인정은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기적이다 보고 잘난 척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은 받지 못하는 스타일. 자, 이렇게 정리가 됐죠. 이런 인물들을 통해 1930년대 농촌사회에 등장하는 속물적 인물형의 면모를 확인한다. 결론. 이런 인물을 우린 뭐라고 한다? 속물적이라고 한다. 됐죠? 자, 끝났어요. 이 보기에서 준 것은 뭐냐면 인물의 성격을 준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은 이러할 것입니다. 라고 준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 보기는 내가 보기를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지? 무엇으로 나눴어? 자, 일반 보기와 작품 보기로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작품 보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일반 보기라는 것은 그 시대의 그 부류의 작품들 혹은 그 작가의 작품의 일반적 특징, 이거지. 일반적 특징. 작품 보기라는 건 뭐야? 제시된 작품이에요. 그럼 얘는 일반 보기예요? 작품 보기예요?
일반 복이지. 이 작품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 이 시대에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반 복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인물이 등장하긴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중 어느 하나가 여기 있는 요소 중에 어느 하나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걸 감안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 뭔 말인지 이해됐지? 출제자가 이렇게 냈을 때는 보통 다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보기와 작품 보기를 섞는 경우도 있지. 두 개 항목은 일반적으로 이 시대의 작품이 이랬어요. 그리고 가에 제시된 작품이 여기 제시된 작품이 이렇게 딱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제시된 작품을 하고 뒤에 나온 특징들은 무조건 100% 맞는 설명이고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100% 맞는 거고 위에 거는 아닌 요소도 있고 맞는 요소도 있고 이해됐지? 그런 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위가 상승됐는데 근대 문물에 적응했다고 폼 잡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전근대적인 걸 이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해. 그래서 이런 인물을 우리는 속물적 인물이라고 한다. 속물적 인물 만나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이기영의 고향이라는 제목을 보는 거죠. 분명 보기에 뭐라 그랬냐면 농촌 사회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농촌 사회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고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하 이런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농촌 사회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배경은 농촌 사회구나. 자, 그러면 고향, 이기영의 고향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단락부터. 자, A 보자마자 문제 풀고 B 보자마자 문제 풀고 A는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술 대상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서술상의 특징이겠죠, 뭐. 그렇죠?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서술상의 특징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되는 거고요. B에서는 뭐 서술상 특징 끝났으니까 나머지 이렇게 보면 돼. 소설 문제는 두 가지야. 하나는 서술상 특징이고 나머지 다 인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야, 그냥. 서술상 특징 한 문제 내고 인물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쭉 냈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틀리지 않을 거야, 거의. 오케이.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안승학은, 자, 우리가 항상 하는 방법, 인물 잡습니다, 먼저. 안승학은, 인물 잡고 우린 뭐합니까? 뭐 하는지 따라가죠. 근데 여기는 A 부분이니까 서술상 특징을 주로 해서 문제 풀 거예요. 원래 이 골 읍내에 살았다. 자, 장소 나왔네요. 원래 읍내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녀석의 고향은 원래 이 녀석의 터전은 읍내였어요. 지금부터 20년 전만 해도 그는 이 다 찌그러진 오막살에서 콩나물죽으로 연명하던 처지였다. 근데 읍내에서 뭐 했다는 거야? 가난했어요. 끝. 됐지? 그 가난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는데 우린 가난만 포인트를 잡으면 되는 거지 뭐. 콩나물죽을 연명하는 건 그러던 사람이 오늘은 수백 석 추수를 하고 사는 민판서집 사음까지 얻어서 이 동리로 옮겨 앉은 것이다. 자, 뭐야? 읍내에 있었는데 이 동리로 이동했죠? 이 동리로 공간. 그 다음 뭐야? 오늘날은이라고 돼 있지? 오늘은 시간. 됐지? 지금 뭐 한 거야, 내가? 소설을 읽는 방법? 포인트 뭐라고? 인물 잡아. 뭐 하는지 따라가. 뭐하? 가난했다. 따라간 거야. 그 다음 뭐해? 내면, 심리, 태도. 내면을 나타내는 말 무조건 밑줄.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뭐 하라고? 장소, 시간. 이거 오늘이니까 이건 과거고 뭐. 그치?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과거.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잡았어야지. 원래 읍내라는 공간에서 가난하게 지냈다. 근데 오늘날 동리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얘가? 사음까지 얻어서 사음. 사음이라는 게 뭐예요? 밑에 주석에 달려있죠? 뭐라고 돼 있어?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 즉 마름. 자, 마름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알지? 땅의 주인은 아니야. 땅 주인은 지주가 따로 있는데 지주. 땅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땅이 엄청 많으니까 이거 관리자. 그래서 요거는 김씨가 붙이고 요거는 박씨가 하고 요거는 차씨가 하고 요거는 내가 하고 뭐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래서 소작료라고 해서 이 땅을 이용하여 벌어들인 추수한 곡식의 일부를 내라. 그걸 지주한테 이렇게 갖다 준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 사음, 이 마름은 긍정적인 인물로 등장하느냐 부정적인 인물로 등장하느냐 띵 생각해보면 어때? 부정적으로 많이 등장하죠. 그렇지? 부정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은 안승학의 근본을 아는 사람 누구나 놀랄만한 일이었다. 자, 요거 이제 사음이 된 거 이거 뭐야?
사람들은 이렇게 됐지. 인물이야, 이들도. 그치? 심리 나왔지. 놀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으나 우리는 인물 나오면 무조건 잡아. 그 심리 체크. 이래서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 자, 내가 소설을 그러니까 국어를 가르치기 최초부터 아이들한테 이렇게 읽으라고 한 거 아니야. 그냥 핵심만 잡아서 쭉 하고 설명하고 문제 풀어줬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의 문제점이 뭔지 내가 점점 들어올 거 아니야. 쌓일 거 아니야. 쌓이는 것의 결과를 보면 이게 왜 맞아요? 이게 왜 틀려요? 라는 질문들의 대부분이 결국 인물의 이런 사소한 심리를 정리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된 거냐? 야, 애들이 아주 기본적인 걸 놓치고 있구나. 그럼 아예 기본에 충실하자.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시간, 공간, 인물, 심리 이렇게 줄을 그으면서 읽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줄을 긋다 보면 똑같은 비슷한 심리, 너무나 당연한 심리들이 존재하겠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녀는 슬픔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슬프다. 아버지가 돌아가서. 이거를 처음에는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 그런 포인트는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하지만 돌아선 그녀는 화장실에 웃음기를 머금었다. 특이하네. 이건 체크. 이렇게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됐어? 나중에는 더 중요한 포인트를 알게 될 거야.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을 하자.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는 지체도 없고 형세도 없이 타관에서 떠돌아온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이 고을에는 그 일가 친척이라고는 면석이 다니는 아우 하나밖에 없었고, 이 동리를 말하는 건가 봐. 이 동리에는 아우 하나만 있었고, 그 부친은 경기도 죽산이라든가 어디에서 호박 노릇을 하던 아전이었는데, 승하기가 성년이 되기 전에 별세하고 그의 모친도 부친으로 돌아간 지 3년 만에 마저 세상을 떠났다. 자,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우 하나밖에 없고, 이 동네에는 아는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또 돌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서 아내와 어린 동생 하나를 데리고 이 고장으로 들어왔고, 이 고을의 읍내에는 그 처가 사는 터이므로, 그러니까 공간이 타관이 있었던 거야. 됐지? 타관이 있었고, 타관에서 떠돌다가 어디로 간 거야? 읍내로 간 거지. 이해됐지? 읍내로 갔다가 어디로 간 거야? 동리로 띡 간 것 같아. 이해됐지? 공간의 이동. 되어버렸지? 이해됐지? 여기로 가게 된, 여기 가난하게 사는 이곳으로, 여기서는 부모가 사라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고 부모님이 떠나가셨고. 됐죠? 이 읍내로 가게 된 이유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처가. 됐죠? 그 다음에 이 고을에는 누가 있다고? 이 동네에는 아우. 그치? 면석이 아우 하나 있고. 자, 읽다 보니까 지금 이거 뭘 했냐면 한 인물이 살아온 내막에 대해서 정리했네요. A 부분의 특징. 그의 삶. 이 어떠했는지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의 변화를 보여줬고, 보기에서 봤었던 것의 핵심 포인트 연결되는 것은 지위가 상승되었다라는 것이 하나 들어있네요. 됐죠? 자, 그러면 바로 문제 풉니다. 첫 번째 문제. 자, 서술 대상에 대한 독백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제시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두 개 포인트지? A 부분은 독백을 통해서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죠? 자, 첫 번째. 이 독백이라는 것은 혼잣말이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독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굴까요? 독백을 할 수 있는 건 인물이 하는 거예요. 서술자가 하는 거가 아니에요. 서술자가 하는 게 아니죠. 서술자가 항상, 서술자의 역할은 뭐지? 3인칭 서술자의 역할은 얘는 이런 애고 쟤는 이런 애고 제가 이런 말 했고요. 얘가 이런 행동을 했고요. 이걸 전달해 주는 거야. 근본적으로 독백을 할 수가 없어. 서술자는. 서술자의 임무가 이 세상에 등장하는, 가상의 세계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혼잣말하고 자빠져 있을 수가 있어? 직무유기지. 무슨 말이겠어? 그 3인칭에서 독백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근데 1인칭 인물 서술자는 독백할 수도 있죠. 무슨 말이겠어? 내가 그에게 말했다. 나는 혼잣말했다. 가능해요, 그건.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얘는 근원적으로 3인칭에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지. 서술 대상에 대한 회고적인 서술을 통해서 서술 대상에 대한 성찰적 태도가 드러난다. 자, 회고적인 서술이다 그랬을 때 회고는 뜻이 뭐죠?
과거를 회상하는 거, 되돌아보는 거, 이런 거죠. 그렇지. 그럼 과거 회상은 누가 하는 걸까? 인물이 할 수 있을, 인물이 하는 것이지. 이거 역시 3인칭 소설자가 회상을 하는 건 아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회상은 누가 할 수 있는가? 그 일을 했던 사람. 내가 작년에 여기서 애들 가르칠 때 그랬었지. 이 회상이지. 무슨 말이겠어? 그리고 내가 봤었던 그 녀석이 그랬었지.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회상하는 거지. 그 안에 있어야지 회상을 할 수 있는 거야. 전달자, 서술자가 회상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무슨 말이겠어? 근데 이거 걸리기 쉬워. 과거 얘기를 했으니까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 근데 장치가 하나 더 있어. 뭐가 있어? 성찰적 태도. 성찰이 뭐라 그랬어? 되돌아봄. and 뭐지? 반성. 이걸 또 왜 해 얘가? 3인칭 서술자가. 됐지? 그래서 이거 띵 날아가게 되는 거죠. 띵 날아가게 되고 당연히 이것도 안 되고요. 자, 3번 선택지. 서술 대상에 대한 병렬적 서술을 통해서 서술 대상에 대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병렬적인 서술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병렬적 서술이라는 건 뭐야? 나란하게 놓는다는 거예요. 나란하게. 그러면 얘가 읍내에 있을 때는 어땠고 타관에 있을 때는 어땠고 동리에 있을 때는 어땠고라고 했으니까 나라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다고 치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치가 있지? 바로 뭐야? 정보가 반복된다. 각 곳에 정보를 주고 있지 정보가 똑같은 정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틀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날아가고 4번 선택지 한번 볼게요. 서술 대상에 대한 묘사적인 서술을 통해서 묘사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듯이 전달해 준다. 즉 상황의 묘사라든가 외양의 묘사, 즉 대표적인 뭐야? 외양의 묘사라든가 그 다음에 상황의 묘사가 두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게 있으려면 말 그대로 영상이 주어져야 돼. 선과 면과 색, 동작 등이 나와야 되지. 무슨 말이겠어? 동그랗게 생긴 얼굴에 하얀 피부를 가진 그녀는 이렇게 되어야지. 무슨 말이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때 그 옆에는 붉은 의자가 놓여 있었다. 뭐 이렇게 돼야지. 무슨 말이겠어? 색과 면과 동작이 나와야 된다고. 이해됐지? 묘사가 나오려면 뭐라고? 색이 있고 면이 있고 선이 있고 동작이 나와줘야 우리가 그림이라는 게 완성이 될 거 아니오. 됐지? 자,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뭐야? 정보가 단계적으로 제시 이건 뭐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면 타관에서 근데 이게 좀 바뀌긴 했지. 그치? 타관이 먼저 올라가야 되는 타관이 뒤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 되게 읽기 불편해. 체크하면서 읽었으니까 되는 거지. 그냥 소르륵 읽으면 하여간 가난했는데 포인트 뭐만 잡게 되냐면 가난했는데 마름이 됐구만.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변화였구만. 이렇게만 읽어도 충분한 거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설을 읽을 때는. 무슨 말이겠어? 근데 문제니까 이런 것까지 딱 체크해서 읽은 거지 뭐. 됐죠? 근데 여기선 그걸 요구하진 않으니까 사실 그렇게 안 했어도 되는 건데 그렇게 연습을 시킨 거고 내가. 자, 5번 선택지. 요약적 소설. 아하,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지. 얘가 여기선 중요하죠. 요약적 서술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요약적 서술이란 무엇이냐? 긴 시간을 짧게. 이게 포인트야. 긴 시간을 짧게. 이게 포인트야. 요약적 제시는 뭐라고? 긴 시간을 짧게. 무슨 얘기냐? 타관에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처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지내다가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저 사촌 동생과 뭐 동생 있는 동네에 들어와서 마름이 돼가지고 이게 몇 년에 걸친 일일 거 아니야. 그걸 뭐야? 한 달 나게 끝내버렸지. 그런 걸 뭐라 그래? 요약적 제시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해됐지? 내가 1시간 동안 수업을 해. 1시간 동안. 그럼 내가 1시간 동안 수업하는 걸 자세히 기록하려면 몇 페이지가 돼야 되겠지? 시간은 9시였다. 국문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이들이 몇 명 없었다. 화딱지가 났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겠어? 안 온 애들은 뭐야? 애들은 대답이 없었다. 뭐 이렇게 되잖아. 무슨 말이겠어? 프린터 안 가져온 놈 4명이나 됐다. 죽여버리고 싶었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 복사기에 걸었다. 걸렸다. 이런 젠장. 오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막 그래서 페이지가 계속 가고 있어. 무슨 말이겠어? 경제를 가르쳤다. 법인이었다. 못 알아듣는 눈치였다. 빡 찼다. 뭐 이거 하는 거잖아. 참고 자세히 설명했다. 뭐 이렇게 되잖아. 페이지가 막 넘어가고 있다고. 이거를 띵 요약적 제시 한 달로 끝내면 뭐야? 한 달로 끝내면 애들이 늦게 도착했으나 수업을 했고 경제 지문이었다.
아이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지만 공부는 열심히 수업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났다. 땡 끝나버리잖아. 이게 바로 뭐 요약적 제시. 근데 보통 요약적 제시라고 나오는 건 이렇게 1시간짜리 줄인 거 가지고 나오지 않아. 이렇게 보통 이렇게 긴 세월의 이야기를, 특히 이런 거 어디 잘 나오는? 고전에 잘 나와. 고전은 원래 소설 자체가 짧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원래 이거 많이 시작해.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포인트가 어땠어? 원래 이렇게 시작하잖아. 즉 내막을 얘기하는 거지. 내막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요거는 진짜 자주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요 포인트에 대해서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데 이 소설 하나 남았는데 이 문제 하나 남아서 찍어야 돼. 그래서 선택지보다 요약적 제시 자주 나오는 거다 뻥 찍어도 맞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이겠어?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끝났어. 여기 요약적 서술을 통해서 서술 대상에 대한 정보를 개괄적으로, 이 말은 어휘 공부, 개괄적이다라는 말은 알아야 되겠어요. 개괄적. 뭐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필요 없고, 어디까지요? 자, 필요 없고 여기까지. 자, 여기서 어휘 공부, 개괄적이다라는 말 정도, 개괄적. 개괄적이다라는 말은 중요한 정보들만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개괄적이라는 얘기는 전체를 자세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가 아니라 뭐 중요 요점만, 중요 요소만 집약적으로 전달하는 거. 그걸 우리 뭐라 그런다? 개괄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어휘 공부. 자,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B 부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B 부분. 자, 중간 다리가 있네. 처가도 역시 가난하였으나. 자, 어디 잡았어? 처가 여기. 처가 가난하였으나. 그래도 처가 끝으로 옹대가리나마 다시 장만해놓고 살림이라고 떠버렸다. 읍내에서 살림을 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그 무렵 마침 경부선이 개통한 직후이다. 그 근처, 과거 얘기인가 봐. 그 무렵 경부선이 개통한 직후이다. 그 근처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기차와 정거장과 전봇대를 보고 경의의 눈을 크게 떴다. 자, 뭐야? 사람들. 자, 인물 잡았지? 자, 비 아직 안 들어갔구나. 자, 사람들. 떼거지 인물 잡고, 그들 뭐 했다고? 경의의 눈, 놀라는 눈치, 놀라고 있었다. 대상이 뭐지? 무엇에 대해서? 신문물. 바로 기차 등등. 전차야, 기차. 기차 등등. 신문물에 대해서 놀라고 있었는데, 안승학은 지금도 그 목판차를 맨 처음으로 먼저 타고 서울을 가보았다는 것으로 자랑 삼아 말했다. 자, 뭐야? 아하, 승학은 뭐 했다? 안승학은 뭐 했다? 자랑. 요거 타본 것 때문에. 이거 뭐야? 요거네. 근대 문물에 먼저 적응한 것 때문에 과시하는 거. 이해됐지? 보기가 맨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지? 과시했다. 그때 그는 어떤 친구의 심부름을 혼수응장하러 떠났던 것이었다. 하러 따라간 것이었다. 됐죠? 어쨌거나 자랑 삼았다 이거. 저 포인트가 나왔다는 거 보시고 바로 이제 B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지. 자, B 부분의 포인트 정리. 자, 그의 자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둔. 자, 그 다시 잡고 그는 자만했다. 그 자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엄청 많다. 그 자만 지금부터 얘기해줄게. 자만의 사례들인가 봐. 됐지? 자만은 뭐야? 스스로 뽐내는 걸 말하지. 뽐냄. 잘난 척. 스스로 뽐내는 거. 자만. 뽐내는 거. 그는 경기도 출생이라고 그 지방에서 제일 똑똑한 채를 했다. 뜨등. 자, 뭐야? 자만했다. 똑똑한 척을 했다. 심리 태도 드러났죠. 우편소가 새로 생긴 것을 뜨든. 자, 기차 말고 새로운 문물 뭐가 나온 거야? 우편소. 자, 우리는 바로 읽자마자 포인트 딱 잡은 거야. 뭐? 자만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해서 자만의 사례들 얘기한다는 거 딱 잡았잖아. 사례 1, 사례 2 이렇게 넘어가는 거 우리 잡았잖아. 그 문제풀이도 이제 쉽고 읽기도 쉬운 거지. 생긴 것을 보고 이웃 사람들 그게 무엇인지 몰라서 겁을 잔뜩 집어먹었다. 따단. 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 했다? 겁먹었다. 심리, 태도, 겁먹었다.
장승같이 늘어선 전봇대에는 노상잉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전신줄에 감은 사기 안에다가 귀신을 잡아넣어 그런 소리가 무시로 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편소 안에는 무슨 이상한 기계를 해 앉히고 거기서는 무시로 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도 사람들은 그것도 무슨 귀신을 잡아넣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라고 했다. 어쨌거나 겁먹은 이유 뭐야? 귀신이다. 전봇대에서 소리 난다. 자, 이런 거였죠? 자, 그 다음에 그럴 때 안승학은 마술사처럼 귀신을 부리는 재주들 그들 앞에서 시험해 보였다. 자, 그는 뭐였다고? 재주를 보였다. 그 재주란 무엇이냐? 재주란 무엇이냐? 엽서 한 장을 뭐였다는 거야? 엽서를 이용해서 재주를 보였습니다. 자, 끝났어요. 자, 엽서. 사서 자기가 자기 집 통 호수와 자기 이름을 쓰고 편지 사연을 써서 우편통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장담하기를 이것이 오늘 해 전 안에 우리 집에 들어갈 터이니 가보자는 것이었다. 과연 그날 저녁에 깨었다. 지옥 사자 같은 누런 옷을 입은 사람은 안승학의 집에 엽서 우편 배달부 한 장을 던지고 갔다. 그것이 아까 써놓던 그 엽서였다. 참 좋았소이다 하고 그들은 일시에 소리를 질렀다. 좋았소이다 라는 건 뭐야?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대단하다 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끝났어요. 자, 어떻게 연결된 거야? 사람들은 기차를 경유했지만 승학은 자기가 먼저 타봤다고 자랑질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만 뽐내는 게 많았고 똑똑한 척 많이 했는데 우편소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끝나버렸지. 정리 끝났지? 자, 바로 이제 문제 풀어버립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뭐냐? 자, B에 대한 이해. 새로운 문물의 도입이 사람들의 의식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새로운 문물이 인물 나왔지. 사람들 혼란을 주었다. 우리가 체크한 건 뭐야? 귀신이다. 겁먹는다. 됐잖아. 됐지? 경이롭게 생각한다. 겁집어 먹었다니까. 오케이. 맞는 설명이군. 자, 두 번째 선택지. 새로운 문물이 실생활에 쓰이는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사람들이 생활 방식의 변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응? 뭐지? 이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어떡하지? 뭐지? 하고 빨리 제낌. 우리의 승부처는 여기야. 무슨 말 알겠어? 뭐지? 하는 순간에 멈춰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뒤로 하고 앞으로 갑니다. 무슨 말 알겠어? 패배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응? 뭐지? 다시 보자. 이렇게 가는 거잖아. 무슨 말이겠어? 그 뭔가 찾고 앉아있지. 우린 뭐야? 응? 하면 바로 3번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됐지? 자, 3번 갑니다. 새로운 문물을 이용 방법을 알고 있는 인물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문물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음. 그렇지. 우리가 정리한 게 그거잖아 지금. 그래서 포인트 정리한 게 그러니까 맞다. 그렇지? 자,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다. 차이 우리가 확인했죠. 그래서 잘난 척하는 거 봤고요. 네 번째 선택지 들어갑니다. 새로운 문물을 접한 사람들이 반응이 직접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새로운 세상의 도래에 대한 정서적 충격을 표현했다. 자, 반응이 드러났지. 반응이 직접적으로 서술자가 설명해줬죠. 어떻게? 귀신이라고 생각했다. 놀랐다. 직접적으로 설명했어요. 서술자가. 그럼으로써 그것은 충격일 것이다. 오케이. 충격일 것이다. 오케이. 선택지 끝났고. 자, 5번. 자, 5번. 새로운 문물에서 신이한 현상. 신기롭고 이상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상하는 사람들, 즉 귀신을 연상한 거지. 반응을 통해서 낯선 문물 도입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오, 좋은데? A가 답이네. 끝. 생각할 게 없는 거야. 나머지는 다 맞는데 얘는 이상했잖아. 그게 답이지. 이해돼서? 자, 얘를 지금 뭐라 그래? 실생활에 쓰이는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자, 실생활에 쓰이는 현장을 소개했느냐면 사실 이거 아니거든요. 얘는 뭐야? 제주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실생활에 쓰이는 현장이냐면 그거 아니라고. 무슨 말이겠어? 너희들 지하철 어떻게 타는지 모르지? 아이 바보들 따라봐. 이거 들어갔다 나오면 돼. 니들 때문에 내가 요즘 지하철이 얼마지? 2,000원? 아니야? 얼만데? 880원? 오 그래? 부럽다 야. 880원? 아니 나는 그럼 뭐 1,500원 해서 1,000원 띵! 그 니들 때문에 나 1,500원 손해봤어. 내가 실생활에 쓰임의 현장이니? 너는 그거 타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이 사람도 실생활의 현장은 아니야. 첫 번째 포인트는 그거지.
이해됐어?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걸 실생활에 쓰임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되게 미세한 차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판단하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우리가 더 이상하게 느껴졌던 건 뭐냐면 생활 방식이 변화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이 새끼 웃긴 새끼야 이거잖아. 무슨 말 알겠지? 이 소설에서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 내 말 이해돼서? 이 소설에서는 뭐야? 속물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란 말이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당연히 아닌 거라고. 당연히 아니니까 답이지 여기서. 당연히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읽는 순간에 이렇게 된 거야. 딱히 바로 직관적으로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던 거지. 그때 우리는 뭐다? 이기는 방법은 뭐다? 빨리 지나간다. 이해돼 버렸지? 그리고 푹 찍고 나오면 된다. 나중에 생각하자. 이해됐어? 연습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혼자 연습 문제 푸실 때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럼 요거 해결했고. 자, 그 다음에 우린 뭐 할 거냐면 굵은 글씨가 있었나? 없네. 자, 그럼 중략 뒷부분 한번 가겠습니다. 중략 뒷부분에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는 요구 조건. 요구 조건에 대한 문제예요. 중략이 끝나고. 자, 여기는 우리가 지금 뭘 봤냐면 지위가 상승했다. 얘가 과시하고 까부는 거에 대한 장면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중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중략이 끝나고 난 뒷부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략이 끝나고 난 뒷부분. 자, 안승학이는 사랑방에서 혼자 앉아서 금태 안경을 콧전등에 걸고는 문서질을 하다가 인동이를 앞세우고 김선달, 조첨지, 수동 아버지, 희준이 이렇게 5사람이 일시에 달려드는 것을 보고 저기 마음이 불안을 느꼈다. 뚜둔. 자, 끝났어. 자, 안승학은 심리 뭐지? 불안 체크. 불안의 대상이 무엇이지? 사람들 5사람. 끝. 됐지? 5사람이 오니까 불안했다. 이렇게 읽는 거야, 소설은. 이해됐지? 그 다음. 그때 그는, 그 다음에 대사다. 대사는 항상 티키타카. 티키타카. 한 대사 따옴표 안에 뭔가 핵심이, 단어가 퉁 있을 거야. 그럼 다음 사람이 그걸 받아서 그걸 띵 받을 거야. 이해됐지? 자. 혹은 고전작품 같은 경우에 특히 긴 대사가 나올 때는 주장과 근거 찾는 거라 그러지. 대사 안에서. 오케이. 자, 불안을 느꼈다. 그래, 그는 붓을 놓고서 마당을 내려다보면서 무슨 일들인가? 식전 대바르면 내 지배를 이렇게들 찾아오기 문간의 주인을 찾고 들어와야지. 두둔. 자, 포인트. 첫 번째 대사의 포인트는 뭐야? 문간에서 주인을 찾아야지.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포인트지. 문간에서 계십니까? 뭐 이거 해야지 이놈들아. 이 얘기지. 자, 위험스럽게 하는 말. 따다 이렇게 말하면 뭐 심리? 위험. 폼 잡은 거야.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아무도 없는데 누굴 보고 말하랍니까? 대문 기둥에 대고 말씀하시랍니까? 김선달이 받는 말이었다. 두둔. 자, 김선달이 받았어. 김선달이 받았는데 김선달의 요 말투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야? 뭔가 비아냥거린 불만 섞인 목소리지. 티켓타카니까 주인을 찾고 들어야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말 알겠어? 알겠어? 저항 정신이 딱 느껴지지. 자, 그 다음에 저런 괘씸한 놈 말하는 것 좀 봐라. 도전자 위험. 불안했다. 위험. 그 다음 뭐야? 이런 괘씸한 놈. 괘씸한 놈. 자, 이것도 심리. 괘씸한 놈. 괘씸한 놈 심리. 괘씸한 놈. 그 다음에 행랑놈은 어디를 갔기에 문간에 아무도 없었더람. 안승학 속으로 분해했다. 두둥. 자, 뭐야? 분함. 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의 심리 다 정리하고 있는 중이야. 체크하면서 읽는 거야, 너희들은. 됐지? 체크. 그러나 호령할 용기는 생기지 않는다. 그렇지만 용기는 없다. 자, 지금 뭐 하는 거야? 심리, 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다 따라가고 있는 중이야. 데브레스. 그 다음에 희준이와 인동이와 김선달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가 앉았다. 여럿은 마루로. 조첨지와 수동아버지는 뜰 아래에서 올라갈까 말까 하는 눈치. 뭐야? 조첨지, 그 다음에 수동아버지. 자, 두 인물 잡고 우린 뭐 하는 거야? 나머지는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은 올라갈까 말까 했다 그랬으니까 거기 밑줄 그어놓고 망설임 딱 느껴지지. 그치? 요 심리 체크하는 거지. 이해됐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냥 심리야, 심리 다.
그 문제는 그냥 풀린다고. 자, 망설망설. 자, 다음. 하여간 무슨 일인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뭔 일이요? 뭔 일이요? 안승환 얼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돌려보내려는 계획이다. 됐지? 보내려고 한다. 빨리 보내려 함. 요게 태도 드러났죠? 보내려고 함. 저희들이 이렇게 댁을 찾아왔을 때는 무슨 별다른 소관사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왔다가 코만 때우고 갔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희준이가 정식으로 말을 꺼냈다. 두둔. 자, 희준이. 얘가 뭔가 대표격인가 봐. 정식으로 말하죠. 정식으로 말합니다. 정식으로 말합니다. 요구 조건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요구 조건이라는 게 뭔지 우리는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얘가 중요한 문제 포인트라는 거 알 수 있죠. 출제가 이거 나왔으니까. 됐지? 그따위 이야기할 작정으로 이렇게들 식전 아침에 왔어. 못 들어주겠어. 벌써 몇 번째 요구 조건을 들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자꾸 조르기만 하면 될 줄 아는가? 어림없이 괜히 그러지를 말고 일찍이 나락을 베는 것이 당신한테 유익할 것이야. 두둔 뭐야? 거부. 됐지? 아는 거부하고 거부했죠? 포인트는 거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일찍 나락을 베어라. 일해라. 일이나 해라. 이게 포인트. 거부하고 일이나 해. 끝. 자, 안승학은 긴 장죽에 담배를 한 대 담아가지고 불을 붙이기 위해서 성냥을 새 계피나 허비했건만 잘 붙지 아니하므로 그런 네 번째 불을 댕겨서는 쉴 새 없이 뻐끔뻐끔 빨다가 그만 입기로 붉은 침을 주르륵 흘리고서는 제풀에 화가 나서 담뱃대를 탁 밀어내 던졌다. 자, 여기서 뭐예요? 포인트가 담뱃대죠. 담뱃대. 담뱃대를 밀어 던지면서 제풀에 뭐라 그랬어? 화가 나서. 즉 화가 나서 던졌다 그랬으니까 이 담뱃대라는 소재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화난 심리를 부각시키는 사물. 이해돼서 그러니까 내가 수업하는데 애가 막 이상한 질문해가지고 막 나를 괴롭혀서 막 부러뜨리고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럼 그 내 사물과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심리를 느끼는 것처럼 이 사람 담배에 불을 잘 안 붙어가지고 막 침까지 질질 흘리면서 에이씨 하고 집어던지는 장면. 이해됐지? 요것도 출제 포인트로 나올 수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출제 포인트로 안 나오겠지. 왜? 굵은 글씨가 아니라면. 그치? 근데 얘는 전체가 굵은 글씨가 없으니까 어디서 나올지 몰라. 그래서 체크해 놓는 거고. 괜스레 시간만 낭비하고 피차에 물질상 손해만 더 나게 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서 잘들 의논해서 오늘부터라도 일을 시작하. 다시 뭐야? 일이나 해. 나왔고. 나도 아침부터 바쁜 일이 있으니 어서들 가. 그리고 뭐야? 보내려고 한다. 얼른 가. 그렇다면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못하는 말씀이시죠? 못 들어줘. 똑같은 얘기 반복. 됐지? 그럼 여기 어떻게 정리된 거야? 사람들이 찾아오자 불안했다. 예의를 지키라고 말했지만 김 씨는 총명하게 대답했다. 됐지? 위험 있게 말했으나 소용이 없었지? 이런 나쁜 놈의 새끼. 분했다. 하지만 더 말할 용기는 없었다. 빨리 보내려고 말했다. 무슨 말겠어? 그때 얘가 뭐야? 요구 조건 정식으로. 오케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돼야. 일이나 해. 화가 났다. 담배 때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요구 조건이 우린 뭔지 몰라. 근데 하여간 이것 때문에 양쪽이 갈등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지금 주로 많이 나오는 건 안 씨가 어떤 심리 상태로 변화되고 있는지 요거는 정리한 걸로 끝이야. 돼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볼게. 요구 조건을 간철시키러 온 김선달의 안승학에 대한 비아냥거리는 김선달 뭐 했어? 불만 느끼고 있어. 비아냥 가능하네. 사람 있어야지 말해줘. 이렇게 돼 있잖아. 끝. 쫙 지우죠. 그 다음에 요구 조건 이행을 요청하는 희준. 떠난 포인트 뭐야? 희준. 정식으로. 희준에 대해서 안승학 거부 의사가 직접 접근. 그렇지. 아니야. 싫어. 응. 다 했잖아. 거부. 직접. 됐죠? 요구 조건의 불이행 때문에 벌어질 일을 경고하는 희준. 응? 희준 한 건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됐어? 경고 없지? 경고에. 하는 희준에 대해서 안승학은 염려하고 있으면 경고에 대한 염려. 우리가 체크한 게 없어. 그거 틀린 거지. 이래서 이걸 몰라 찾아. 우리는 포인트만 딱 잡아놓으면 끝나는데. 이걸 중심으로 읽으면 다시 돌아올 일이 없어. 내 말 이해하지? 자, 그 다음에 요구 조건의 수락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한승학과 다섯 사람 간의 갈등 양상이 긴장된 분위기. 당연하지. 티키타카 주고받으면서 당연히 갈등 요소가 이거 되고 긴장은 당연히 될 거 아니요. 됐지? 맞는 얘기고. 자, 그러니까 긴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긴장이 되나 안 되나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세요? 선생님 뭐 이까짓 게 긴장이에요. 이런 거 뭐 긴장도 전혀 긴장 안 되는데요? 무슨 영화 이런 거 봤잖아요. 막 총 쏘고 다니고 막 튀어나오고 막 이 정도 돼 긴장이지. 이게 무슨 긴장이에요. 주관적 판단하라는 뜻이 아니야. 긴장이라는 건 왜 일어나는 거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심화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연스럽게 긴장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해돼서? 이해돼서? 그러니까 내 느낌에 긴장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야. 내 말 알아보겠어?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요구 조건에 대한 화답을 받기 원하는 5사람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안수하게 심리적 동요가 제시되고 있다 그랬어요. 심리적 동요, 뭐야, 불안, 어디 갔어? 불안 딱 있잖아. 됐어. 그러니까 요 안에서 다 풀리지. 내가 뭐라 그랬니? 서술상의 특징 말고는 별거 없다 그랬잖아. 이제 나머지는 다 인물이다 그랬잖아요. 됐죠? 앞의 문제도 결국은 이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태도고 얘는 어떤 태도인지가 문제였고, 요 문제도 뭐예요? 이 갈등 요소 하나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심리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냥 문제잖아. 이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밑줄 그으면 끝난다라고 말한 건 그래서 그런 거야. 내 말 알겠지? 그만 열심히 하시면 소설은 끝이다. 그래서 소설과 시를 우리가 제대로 읽고 제대로 푸는 것만 딱 되면, 그래서 정확하게 마치고 스피드까지 나오면 끝났지. 뭐만 하면 돼 이제. 독서에 시간을 투자한다. 그리고 독서는 우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잖아. 기본 개념들하고 어떻게 핵심을 잡고 문제를 푸는지 정리하고 있으니까 끝난 거야 이제. 만점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 지체도 없이 콩나물죽으로 연명하다가 사음까지 된 인물의 모습은 신문 상승이지. 소작제를 이용하여 지위가 변한 인물형을 보여주고 있다. 맞지? 소작제라는 게 뭐냐면 이거지. 전근대에 편승한 걸 말하는 거지. 됐지? 자, 끝났고. 경부선이 개통할 무렵에 시대 변화에 적응하여 근본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던 인물의 모습은, 그렇지, 시대 변화에 적응한 거지. 근본이라는 건 이 사람이 가난한 그런 근본. 그리고 아버지가 관리 중 뭐 한다고 그랬다. 무슨 방? 호방이요? 뭐였어? 호방 이방 뭔지 알지? 이방 사또 나오면 드라마에 사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와가지고 사또 나리 무엇입니다요 하는 사람들, 무슨 말이겠어? 하급 관리들. 됐지? 자, 그러니까 상류층은 아니란 말이지. 그렇죠? 그런 근본이 있었는데, 근대 문물이 유입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변모해 갈 수 있었던 인물형. 맞죠? 친구의 심부름을 목판차를 맨 처음 타보고서는 자만하는 인물의 행동은 근대 문물을 경험했던 점을 앱서서 자신의 인물에, 똑같이 인물에 대한 얘기네. 맞고. 위험스럽게 대하면서도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있었어.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인물의 심리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준다.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게 반감이냐라는 거예요. 이상한데? 제끼는 거지. 됐지? 그 다음. 피차, 물질상 손해를 강조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락을 베는 것을 그렇지. 이래. 이거 종용했잖아. 종용한다라는 얘기는 그걸 하도록 강요하는 거. 됐지? 종용. 자, 단어 알아둬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렇지. 이걸 해서 그렇지. 니들이 조건 필요 없고 니들이 열심히 해서 세금 많이 내야 돼 이 새끼들아. 이거죠. 돼버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제꼈던 4번이 답이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답을 찍으면 되는 거. 4번 답을 찍으면 되는 거고, 여기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은 반감을 드러내는 것이다가 아니라, 반감을 드러내려면 화를 내든 소리를 지르든지 어떤 동작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건 뭔가 두려워하는 거지. 그렇지. 뭐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진 않지만 아마 용기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야? 떼거지로 밀고 들어왔지. 그리고 얘는 어때? 되게 정식으로 말하는 게 되게 똘똘한 것 같지. 이건 미루어 짐작이야. 이런 미루어 짐작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진 않아. 짐작할 게 없으니까 틀렸다라고 하는 걸 낸 거지. 내 말 이해됐지? 굳이 보자면 용기를 내지 못한 건 그거 같아. 무슨 말이겠어? 근데 어쨌거나 용기를 내지 못한 건 반감이다. 이거 이상하지. 내 말 이해됐어? 반감이 있어서 용기를 내지 못했다. 이런 말은 성립이 되지 않잖아. 무슨 말이겠어? 와이프가, 저 아저씨가 오빠한테 뭐라 그랬는데, 당신한테 뭐라 그랬는데 왜 가만히 참아? 난 제가 싫어서. 싫으면 뭐라고 한마디 했어야지. 싫어서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이상하잖아. 무서웠어. 이렇게 말해야지. 내 말 이해돼서?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았지? 이해됐지? 그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문학은 순서가 중요해.
어떤 걸 먼저 풀고 어떤 걸 나중에 풀고. 대원칙은 정해져 있고 소설은 이렇게 읽고 시는 이렇게 읽어라. 내가 정해준 대로 하고 문제는 그 순서대로 풀고. 그게 완벽하게 익숙해서 매번 그렇게 풀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자.